네,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연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시장이 좀 올라서 끝이 나야 마음 편하게 연휴를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은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세로 장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가 0.6% 떨어지면서 2129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닷새 연속 주가가 힘없이 떨어지게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이지요. 자, 코스피 지수가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일중 차트를 보시면 오늘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양이 그대로 보일 것입니다. 2136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상승 탄력을 잃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2121선까지 내려갔다가 낙폭을 조금 줄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보시기 전에 매매 동향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 내내 소폭이지만 매수를 기록을 하다가 2시 넘어서면서 현재 매도로 전환을 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탄력을 더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이상 매도를 기록을 하다가 매도 규모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죠. 코스닥은 0.8%대 약세를 기록을 합니다. 코스피보다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요. 장중한 때 일중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장중한 때 1% 넘게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장중 저가가 685선이었습니다. 오늘 하지만 낙폭을 조금 만회하면서 690 언저리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기관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매도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166억 매도고요. 외국인들이 75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의 수급까지 확인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수급이 따라주지 않는 시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었죠. 삼성전자가 오늘 1.8% 오르고요. 나머지 종목들 대부분 내리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같은 경우 1.7%대 약세, 제일모직이 오늘 4.5%까지 떨어지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하락하면서 대부분 하락장에서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셀트리온과 다음 카카오만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동서가 2% 넘게 약세, CJENM이 0.5%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바이로메드가 6%까지 오르면서 이제 시총 8위까지 뛰어오르는 상황이고요. GS홈쇼핑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1.9%대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백수호 논란과 함께 이 내추럴 엔도텍 제품을 판매한 홈쇼핑주들 오늘 탄력을 많이 잃습니다. CJ홈쇼핑 23만 8천 원대까지 내려가고요. 이오테크닉스는 5% 이상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차트를 좀 보시죠. 오늘 6% 이상 강세를 기록하면서 76,3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증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8%까지 떨어졌다가 장중에 상승 반전하면서 6%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뉴스를 좀 팔로우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중 한때 65,50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KT의 차트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2.4%대 상승세를 기록을 합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최근에 5일 연속 이어온 주가에 오늘은 양봉을 길게 그리는 모습인데요. 31,65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네이버가 4% 이상 밀립니다. 역시나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4%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65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네요. 반면에 유니테스트 같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주가의 상승폭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서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요. 유니테스트 4월 중순 후반 들어서 상승폭이 커지면서 오늘 8% 이상 오르고요. 16,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최근에 이어오고 있던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 1분기에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추럴 엔도텍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내립니다. 지금 주중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일주일 차트죠. 일주일 동안 50% 가까이 하락하면서 지금 34,1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내추럴 엔도텍 확인해 봤습니다. 자, 시장이 2시 5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바로 마감 중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신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일단 코스피 전일 대비해서 17포인트 하락한 2125포인트 부근으로 현재 예상 체결 지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금일 역시 뭐 지속적으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조정이 나왔던 그런 장이었다라고 좀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2시 이후에는 지수 상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 반전할 수 있는 신호들이 기술적으로 좀 잡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연휴 이후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 금일 역시 소폭이나마 순매도를 해줌으로써 역시나 이제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지수가 조정을 겪는 그러한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상승 트렌드의 가장 뭐 핵심적인 라인을 깨고 내려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점을 한번 또 지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둔 그러한 장이었다라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의 예상 체결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보다 하락폭이 조금 더 큽니다. 0.8%대 약세. 이제 중기 이평선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꼭대기에서는 조금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간 조정으로 보시는지,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코스닥 시장 21선의 지지선 자체는 지켜내고 있습니다만 역시 방향성 크게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1%대의 하락 흐름을 좀 보이는 것으로 지금 잡히고 있는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내추럴엔도텍의 하한가 진입과 함께 고밸류라든지 최근에 상승세가 강했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한 하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재보궐선거 끝나면서 일부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이 좀 기승을 부리기도 했었습니다만 좀 테마적인 성격으로서만 좀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좀 아쉽게 4월의 마지막 거래를 좀 끝을 낼 것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목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 수급적으로도 좋지 않은 움직임이 장중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특히 낙폭 과대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다시금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탄력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0.7% 떨어지면서 2127선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0.96% 떨어진 689.03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감합니다. 다소 하락폭이 깊었던 하루였는데요. 어떤 종목들 눈에 띄었는지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업종별로 뭐 상승을 도드라지게 나타내는 업종은 사실은 없었다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업종 지수 상승을 이끌어낸 업종이 몇 개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약세장에 보통 강세를 보이게 되는 통신업 같은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 중에서 보험업종 종가 기준으로 0.13%밖에 상승을 하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장 내내 보험업종은 종목별로 강세를 보인 하루였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섬유유복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3일, 4일 연속 조정 장세가 연속이 되다 보니까 섬유유복 업종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좀 흘러나오면서 업종 지수 3.89% 하락을 한 업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일단 금일 특징주로 좀 말씀을 드릴 종목은요. 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인데요. 삼성제약이고요. 일단 삼성제약 관련돼서 금일 뉴스가 나온 부분들은 췌장암 관련된 치료제 시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장중 내내 강세를 보이다가 상한가에 진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삼성제약은 그동안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이러한 췌장암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LTS라는 업체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면세품 판매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동사 주가의 하나의 상승 동력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장 자체가 분위기가 좋지가 않고요.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특히나 이제 과대 낙폭이 심해지는 그런 종목들이 다수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추후에 연휴 이후에 잘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을 잡으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하락폭이 깊습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 순으로 차익이 실현됐고 그동안 못 올랐다가 올라간 종목들도 실적 때문에 꺾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어떤 종목들 오늘 눈에 띄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코스닥 시장 이번 주 후반 좀 반등을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소 좀 진퇴양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 수에 비해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우세하게 일단 끝을 낸 상황이고요.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말씀드려보면 CCTV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 기대감에 강세 흐름을 상대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콤이라든지 그리고 ITX 시큐리티 등이 대표적으로 상승이 좀 있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도 내추럴인도텍 특징주로서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다시 또 하한가에 재차 또 이틀 연속 진입을 했습니다. 식약처의 재조사 결과 결국 백소 원료에서 이어 무피소가 검출됐다라고 최종적인 좀 발표가 있었죠. 이제 그로 인해서 오늘 장 다시 한 번의 점 하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었고 장중 시간이 흐를수록 매도에 대한 잔량은 계속 좀 쌓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하한가에서의 매도 잔량이 450만 주에 달하고 있다는 점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장중에 또 관련된 고퍼주라든지 혹은 또 의료라든지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들의 낙폭 확대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반대로 오늘 중소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갱년기 치료제를 개발 중이거나 이런 업체들의 경우에는 반사이익에 대한 좀 기대감이 형성됐었던 것 같고요. 다만 그것에 비해서 좀 이상급등 형상으로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요. 아쉽게도 1분기 실적 좋지 못했습니다. 영업이익이 46억 7천만 원 정도, 전년 대비 73%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3% 정도의 조정을 보였고요. 매출이 5% 감소했습니다. 근데 매출이 감소한 것에 비해서 수익성 구조가 굉장히 좋지 못했다라는 의미로서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3% 하락 마감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프리마도 역시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7.5% 급락하면서 일단 끝을 냈는데요. 1분기 매출액은 30% 줄었고 영업이익은 18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6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매출이 줄어든 사이즈에 비해서 수익성의 훼손 강도가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이런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거의 저가 부근에서 마무리 지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중소형주들도 실적에 따라서 상당 부분 낙폭 확대 혹은 오히려 좀 반등 이렇게 좀 극명한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분기가 여러 산업에 걸쳐서 비수기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일단 실적을 발표하고서 꼬꾸라지는 종목들이 훨씬 더 눈에 띄게 보이고 있고요. 지금 대형주 위주로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코스닥으로 건너가서 이제 중소형주들의 실적을 발표하게 될 때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좀 우리가 좀 유의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타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 약세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네요.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지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엔저는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증시가 오늘 2% 이상의 조정을 받습니다. 어제 휴장을 하고 다시 개장했는데요. 어떻게 마감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일본 증시 급락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2.64% 하락한 19,528.97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19,528선까지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했던 가운데 일본은행에서 일본 그 양적 완화 기조를 추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부담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실망 매물 그리고 엔 강세 기조에 따른 단기 차익 매도 물량 속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는 19,500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 또한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위 종합주가 지수 4,500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0.03% 하락한 4,475.21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꾸준히 출현하고 있고 금융주들의 약세 움직임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증시의 관망세 속에서 단기 차익 매도 물량들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이렇게 꺾이고 우리 시장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물러나 있는 상황인데요. 상해 종합지수는 5일선을 타고 여전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수급으로 가보죠. 자, 코스피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후반에 매수로 전환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관이 1,448억 매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건설주 위주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종목들 특징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예,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금일 역시 관망하는 모습이 뚜렷했지만 막판에 소폭이나마 이제 순매수를 해주면서 이거래일 동안 순매도 기조에서 순매수로 반전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0억 정도 일단 순매수 마감을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1,450억 정도 다시 한번 매도 물량을 출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투신 쪽에서 1,100억 정도 기관 물량의 대부분을 매도를 했다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러한 부분의 배경을 보게 되면 프로그램 물량이 사실 1,000억 정도 비차익으로 매도 물량이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주었다. 프로그램 부분이 이러한 수급적인 매도 물량에 영향을 줬다라고 좀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금일 60억 정도 소폭 순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 물량의 대부분은 단일 종목에 좀 국한이 된 측면들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금일 외국인이 좀 대량 매수를 해주면서 거래소 시장 전체 내에서도 순매수로 전환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좀 보시게 되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드린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가 속한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증권, 금융업, 통신업 순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요. 금융업이나 보험업, 통신업, 기계업 쪽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좀 공이 나타나는 특징은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강한 그런 업종 위주로 좀 매수를 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좀 대폭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KT, 현대해상, 대림산업 순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KT나 SK, CNC, 대우 인터내셔널 쪽으로 소폭 순매수를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이제 외국인과 기관 공이 보수적인 통신업종에 속한 KT를 매수한 점이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으로는 내추럴 엔도텍에 지금 400만 주 이상의 매도가 쌓여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 기관과 외국인들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습니까? 네, 매수도 종목들에 대해서 좀 그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외국인들의 순매수 탑픽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면요. 오늘 1위는 젠백스입니다. 25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유입시켰고요. 이 밖에 내추럴 엔도텍으로 외국인은 오히려 25억 원에 일단 매수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산성 LNS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등이 현재 잡히고 있고요. 기관들은 최근에 SK 브로드밴드 쪽에 전반적인 매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 밖에 조이시티와 메디톡스, 바텍 등으로 매수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매도 종목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최근 셀트리온 쪽에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또 80억 원 정도의 매도 보여줬고 이 밖에 컴투스, 데브시스터즈 등과 같은 게임주들 쪽에 매도세 그리고 서울반도체 오늘 실적 부진했죠. 매도 흐름 보였습니다. 기관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매도 물량은 외국인들에 비해서 오늘장 작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산성 LNS 쪽으로만 무려 117억 원의 매도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휴메딕스, 바이로메드, 코롱생명과학, 에스텍파마, 젠백스 이런 종목들 기존의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이어지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들인데요. 이들 종목 쪽에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 봅니다. 원달러 환율 아주 오래간만에 오늘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072원대에서 끝이 나는 모습인데요. 와우넷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장중에 좀 출렁이는 모습이 많이 보였던 원달러 환율입니다. 외환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죠. 예, 원달러 환율, 그동안에 이제 낙폭이, 좀 과했기 때문에, 금일 이제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이제 연준의, 이야기들, 반영이 되면서, 1072원, 그리고 정확하게 3원하고 이제 80전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수치로 보시면은 이제 0.36%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엔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900 수준에서, 900점이 이제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다시금 1%대 반등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두 가지 이슈가 이제 시장을 흔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달러의 급락을 불렀고요. 달러 인덱스가 급락을 했다라는 것은 달러 인덱스의 50%의 확률을 연동을 보여주고 있는 유로화 상승을 만들었고, 유로화는 달러 제외한 나머지 통화들의 대장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상승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당연히 원화도 강세를 보였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여파로 원달러 환율, 그 다음에 원엔 환율 모두 다 반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제 장중에 3% 정도까지, 그러니까 3%면은 그 해외 선물 외환 시장 틱수로 치면은 300틱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많이 움직인 것은 이제 연준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았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엔화 약세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쳤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들, 엔화, 유로, 그다음에 스웨덴 크로네, 그다음에 캐나다 달러 등등과 비교를 해서 만드는 인덱스이기 때문에 달러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다른 통화들 다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밑꼬리가 없는 음봉이 달러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원달러 환율도 내일은 이제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 장에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1075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권 움직임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우넷 이희진 파트너와 함께 외환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전략 세워볼 차례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189선 장중 고가를 24일에 기록한 이후로 주가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결론적으로는 현재 구간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에 도달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사실 금일 오후장부터는 매수에 가담을 하는, 지수만 놓고 본다면 매수에 가담을 해서 지수의 반등을 챙기는 그러한 구간에 진입을 한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기술적으로 많이 참고하는 지표인데요. 다이버전스 신호가 사실 금일 2시 정도에 발생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지수가 그동안의 추세와 다른 움직임을 나타낼 때 흔히 나타나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나 전에부터 언급드렸던 2125포인트에 대한 부분, 금일 종가가 2127포인트라는 점, 이러한 점과 역시나 이제 올라오고 있는 21선, 이러한 부분도 지지대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주봉상 55일선도 사실 현재 지수 부근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수 부근 역시나 이제 앞서 언급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지지대들이 공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리인 만큼 단숨에 깨고 내려가기는 굉장히 힘든 그러한 자리. 지금 자리는 오히려 반등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연휴 이후에 움직여준다면 지수는 언급드린 대로 5월달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병행하는 그러한 시간을 펼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종목별로 낙폭이 과대한 종목 위주로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자라는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다음 주 시장 기대해보겠다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코스닥도 문제입니다. 720포인트를 장중 고가로 돌파한 이후로 주가 흘러내리면서 700선을 다시금 회복하는 게 참 힘든 시점입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코스닥 시장 참 조심스러운 좀 의견을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이 21선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기는 했는데요. 여기서의 반등에 대한 강도가 강하지 못한 상황이고 오히려 종목별로의 주가를 봤을 때에는 지속적인 변동성 확대에 대한 흐름들이 연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상단에서의 돌파, 자꾸 두드리게 되면은 그것을 좀 돌파하는 신호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21선 부분에 있어서 쉽게 좀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장중에 21선을 좀 하방 쪽에서 두드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높아진 신용잔고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고밸류 종목들로 한 변동성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 가능성을 조금 외면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은 21선 부근에 있어서 좀 기간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간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물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와운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약세로 마무리가 됩니다. 0.3%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금일 우리 선물시장은 전일 대비해서 0.85포인트 하락한 268.15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침 시가가 268.20포인트라는 점을 감안해 보신다라면 아침 시초가의 소폭 개파락했던 부분에서 선방하면서 시장이 마감을 한 모습인데요. 여전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권이 좀 완만한 상태에서 숨고르기 잔세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상승부에 기다리고 있는 매물층들이 여전히 좀 두터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매물 소화 과정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매물 소화 자체를 외국인 투자자 혼자서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하다 보니까 기관 투자들과 개인 투자의 매물 자체를 전부 다 소화를 잘 하지 못해서 시장의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반등 역시도 좀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전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268선에 대해서 일단 지지선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3거래일째 연속적으로 매수 쪽의 포인트를 상승 쪽에 대한 포지션을 계속 설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268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좀 잡아가시는 게 좋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음 달이죠. 이제 5월 달에 첫 거래되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268선에서 일단 지지 반등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상승으로 가는 초입인 270포인트를 회복하느냐 못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추가 조정 여부가 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268포인트 지지선을 기준으로 해서 270까지의 목표선을 잡고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 전략을 제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운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현물 앞서서 코스피 전략과 좀 비슷한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한타증권 여의도영업부 박우신 차장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과 마감 중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장중 프로그램 내내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종가 기준으로 어떤 수익률로 마무리됐는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뷰 먼저 출발 증시 특급 스타겐스타 챌린지 탑5 종목입니다. 자, YG1이 3.8%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차이나 하오란이 0.6% 수익률, DGB 금융지주가 2%대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M게임과 후성 나란히 4% 손실 기록하고 있네요. 오늘 신규 편입 종목이 있습니다. TK케미칼이고요. 2,290원에 편입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하우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매일 유업이 수익률이 제일 좋습니다. 7.8%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유진테크가 0.6% 손실, CS윈드가 7%대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수익률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코스피 3000 기원 이벤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종가 맞히기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결과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종가 맞히기 당첨자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첨자가 없네요. 어제는 있었죠. 종가 2127.17포인트인데요. 오늘 당첨하신 분은 없고요. 아차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뒷자리 3040님인데요. 응모지수 2127.23포인트를 제시하셨습니다. 아깝게 아차상을 타게 되셨고요. 최신식 안마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로 마무리됐다라는 점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